오, 아놀드. 어젯밤에 재밌게 보냈나 본데요? 왠지 머리가 이 방처럼 어지러울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놀드, 설마 어젯밤에 드디어 진짜 남자가 되었을까요? 축하해요, 아놀드. 처음으로 알코올 중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새로운 경험에 따르는 불쾌한 결과고요. 아놀드, 친구와도 건배를 해볼까요? 오, 저런. 그래요, 어서 해결하세요. 오, 아놀드. 이 이벤트를 평생 기억하고 싶었나봐요. 적어도 나중에 친구들에게 할 이야기는 있겠어요. 보다시피 알코올 중독의 결과는 건강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에도 피해를 줘요. 어제 엄청나게 관대했네요. 어제 파티의 왕이었어요. 치아는 다 있는 거죠? 기억 안 나요? 정말 안 난다고요? 잘 모르겠지만 알코올을 너무 많이 마시면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게 돼요. 결국 대가를 치렀네요. 그래요, 뭐라도 해봐요. 아스피린. 잠깐, 미리 채워둬야 했어요. 걱정 마요, 아놀드. 사실 이 모든 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은 놀라워요. 탈수 상태라면 몸에서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면 되니까요. 자쿠지는 어떤가요? 어젯밤 이후에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겠지만 물은 필요해요. 숙취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필버그에게 전화해주세요. 새로운 조스 이야기가 탄생했어요. 뭐예요, 아놀드? 구급차를 부르나요? 아, 맛있는 피자로 힘을 재충전하기로 했군요. 하지만 한 가지를 잊었어요. 술 냄새. 간이 처리를 인수한 후 체내에 나타나는 에탄올의 부패 산물이죠. 그중 하나인 아세트산은 특히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먹고 자는 게 맞는 걸까요? 슬프게도 잠은 포기하는 게 좋아요. 알코올 섭취 후엔 손의 기능이 손상돼서 눈을 감는 즉시 공간 방향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갖지 않게 되고 깨진 데이터를 대뇌 피질로 전송하기 시작해요. 어지럼증에게 인사하세요. 불쌍해라. 저도 돕고 싶어져요. 한 가지 조언을 줄게요. 티를 마셔요. 담요를 덮고 따뜻하게 있으면 푹 잠이 들 거예요. 어떤 왕자가 나타나도 깨울 수 없을 정도로요. 제가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그래요. 두 번째 생일을 축하할게요. 잊지 마세요, 아놀드. 잠깐의 행복 후에는 힘든 것들이 찾아오는걸요. 어쩔 수 없네요. 이번 건 알아서 해결해요. 다음에 봐요, 아놀드. 앞으로는 별일이 없길 바랄게요. 도착을 못할 것 같아요. 심장이 멈추면 어떡하죠? 순환계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코코넛 아이비는 때때로 부상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코코넛 물은 인간의 혈장과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죠? 콜라? 네, 한번 해봐요. 하지만 먼저 가스를 모두 제거하세요. 음료에 들은 가스가 혈관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찢어질 거예요. 콜라엔 설탕,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빠른 에너지의 완벽한 원천이며 기운을 낼 수 있게 해주죠. 효과가 있었나봐요. 콜라가 몸에 뿌리를 내렸어요. 하지만 모습이 조금 변했는데요. 머리색도 바뀌었고요. 한편으로 당신은 이제 모든 어린이 파티에서 가장 환영받는 손님일 거예요. 이렇게 많은 콜라의 카페인이 흐른다면 3일에 한 번 잠을 자도 돼서 보통 사람보다 시간이 많아졌을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빠른 에너지 보충을 위해 콜라를 마시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리필은 가까운 마트에서도 가능해요. 안 돼! 멈춰요, 아놀드! 멘토스 하나만 먹어도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요. 걱정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콜라는 조금의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혈액에 있는 콜라는 치명적이에요. 눈과 신장, 신경과 심장이 가장 고통을 받죠. 콜라는 안 되는 걸로 밝혀졌네요.
새로운 실험의 시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놀드가 수확한 커피를 앉은 자리에서 다 마시는 거죠. 10리터의 에스프레소, 즉 200잔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자, 어서 해봐요, 아놀드. 매년 세계에서 소비되는 커피의 양은 5천억 컵 정도인데 다들 멀쩡하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의 카페인은 아놀드를 2번 죽일 거예요. 하지만 아놀드를 사랑하니까 목숨을 2개 더 줄게요. 배고파요? 에스프레소의 칼로리는 0이죠. 카페인은 배고픔의 감각을 떨어뜨리니 정말 다행이에요. 아놀드, 에스프레소 커피 5잔을 마신 후 백색 소음과 섞인 음악 소리가 들렸다는 호주 학생들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 실험은 카페인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한 거죠. 아놀드 듣고 있어요? 아놀드! 솔직히 에스프레소 10잔을 마시는 건 불가능이에요. 손이 격렬히 떨릴 테고 편집증이 생겨 50잔 이후로는 한 모금도 못 마실 거예요.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죠. 자, 카페인 약 먹어봐요. 카페인을 과다 복용하면 심장마비를 유발합니다. 아놀드 같은 경우 심장마비가 2번 오겠죠. 또 침대에 케찹을 흘렸나 봐요. 그날인가요? 잠깐, 당신이 왜 그날을 겪는 거죠? 아놀드, 당신은 간성인가 봐요. 전 세계 2%의 사람들은 사춘기 동안 생식기에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들은 당구 큐스틱을 주머니에 넣고 원하는 경우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왜 이 사진 앨범이 몇 년 동안 숨겨져 있는지 이해하겠네요. 그래서 당신의 성별은 뭐죠? 성은 3가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특정 호르몬이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에스트로겐,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 두 번째 방법은 유전적이죠. 남자라면 XY 염색체를, 여자라면 XX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타고난 것이 아닌 평생 획득한 정이죠. 이제 옷장을 업데이트하는 건가요? 이제 내부는 외부 상태와 동일하지만 끔찍한 스타일 감각은 그대로네요. 인생이 크게 바뀔 거예요. 임신이 가능한 남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오리건주에서 결혼한 부부인 트리스틴과 비프가 있어요. 그건 그렇고 첫 번째 임신한 남자도 오리건 출신입니다. 오리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와, 수지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놀드, 기회네요. 하지만 여자로 보인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남자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드디어 꿈을 이뤘네요. 수지와 드디어 함께하게 됐어요. 저런 손님이 왔는데요. 그중 한 명은 당신이 마음에 든대요, 아놀드. 아니다. 남자들은 당신에게 관심 없대요. 하지만 수지가 바라보는 게 심상치 않은데? 설마 어떻게 보이는지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이에요. 옷을 입으세요. 그런 몸으로는 여성 구독자들을 전부 잃겠어요. 슈워제네거와 같은 점을 찾으려는 건가요? 그래도 한 가지는 있네요. 이름이 같잖아요. 그런 몸을 갖고 싶다면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먹는 음식도 바꿔야 하고요. 다른 생각이 있는 거겠죠? 아놀드, 진심이에요? 스테로이드? 일단 그건 불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시 말할게요. 불법이라고요. 단백질 화합물로 구성된 근육은 미세 눈물로 형성되고 수일 내에 회복되어서 근육을 더 강하고 크게 만듭니다. 스테로이드는 체내에 들어가면 회복 과정을 2배로 늘려주면서 근육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호르몬으로 전환이 되는 물질이죠. 테스토스테론을 너무 많이 복용하면 몸에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 시작돼요. 여드름이 증가하고 고환 크기가 감소하며 공격성이 나타납니다. 저는 왜 이러는지 알고 있지만요. 걱정 마세요, 아놀드. 그래도 다른 큰 게 생겼잖아요. 이런 방법은 당신처럼 게으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정확히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운동을 안 해도 무게를 늘릴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물론 테스토스테론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성욕이 증가해요.
거의 즉시 더 많은 신체적 관심을 원할 것입니다. 저기 아놀드, 정신 차려요. 너무 과하다고요. 오, 데이팅 앱에 사진을 올리는 건가요? 축하해요. 매칭이 되었어요. 사진을 봐서는 둘의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데이트에 어떻게 놀라게 해줄 건가요? 좋아요, 아놀드. 둘은 환상의 짝이네요. 좋은 아침이에요. 혼자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무섭다고요? 제가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테스토스테론은 여자에게 조금 다른 효과가 있어요. 남자처럼 얼굴에 털이 나고 목소리도 깊고 거칠어지네요. 너무 뛰지는 마세요. 그건 위험해요. 심장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이제 쉽게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요. 정말 아름답고 큰 야채네요. 잠깐, 가게에서 먹으면 어떡해요? 그 야채들은 GMO, 유전자 변형 야채예요. 이 토마토엔 누의 유전자가 들어있고 당신의 평범한 일상 오이는 유전적 관점에서 인간과 40%나 유사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GMO는 무섭지 않아요. 제가 보여줄게요. 당신을 유전자 변형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에게 이런 실험은 허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2018년 2명의 유전자 변형 아기가 중국에서 태어났었죠. 그들은 HIV에 대한 면역성을 갖도록 프로그램되었어요. 여긴 펜타곤의 극한 극비 연구소예요. 주로 GMO 군인을 생산하는 장소죠. 크리스퍼 캐스9는 한 유기체의 DNA를 다른 유기체의 DNA에 이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일반 물고기에 생물 발광 해파리의 유전자를 이식해서 글로우피쉬가 되었고, 야채는 더 오래 저장되고 나은 맛을 위해 변형되고 있어요. 키가 크고 싶나요? 마이클 조던의 유전자를 줄게요. 그리고 땀 유전자를 조작해서 냄새도 안 나게 할 거예요. 준비됐나요? 아놀드 2.0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땀이 나지 않아서 드디어 사람들이 옆에 앉기 시작하고, 이웃 할머니도 키 작은 빨간머리라고 더 이상 놀리지 않아요. 그냥 빨간머리 멍청이라고 하죠. 네, 유전자 조작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건 미래예요. 만들어진 GMO 아기들도 곧 생길 거예요. 범죄자에게서 범죄 유전자를 제거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진화의 새로운 혁명이에요. 잘 자요, 아놀드 2.0. 매니저가 당신을 보고는 캐스팅을 하려 하네요. 하지만 조건은 이 2개의 머리를 당신의 몸에 다는 거예요.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동의는 했으니까 앞으로 할 수술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최초로 성공했던 머리 이식 수술은 1908년 찰리 거더리가 해냈어요. 실험체는 강아지였고 머리 중 하나는 다른 머리의 목에 거꾸로 달았었죠. 1950년엔 데미코브가 살아있는 두 번째 머리를 이식하는데 성공했고요. 다른 강아지 앞면에 머리를 다는 수술을 20번이나 해냈대요. 그리고는 다른 강아지의 몸통에 머리를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은 원숭이예요. 비록 수술 뒤에 의사를 물려고 했지만요. 2013년에 서지오 카나베로가 인간의 머리 이식 수술을 계획했어요. 예상 비용은 1280만 달러였고 2017년 그의 지휘하에 죽은 사람의 머리가 시체에 이식되었어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 이제 리허설을 할 차례예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외발 자전거를 타고 저글링을 하면서 불타는 링을 통과해야 한다니. 예.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그냥 몸을 프로들에게 맡겨봐요. 공연을 망치지 않는 데만 집중하세요. 첫 공연이에요. 모두의 시선이 향해 있네요, 아놀드. 가장 중요한 순서를 맡았어요.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설마 타가야가 온 건가요? 당신을 보러 왔나봐요. 안 돼, 집중해요, 아놀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멍청이. 신사인 척을 하려다 당신과 트롤 형제를 망신시켰어요. 이 서커스에서 나온 최대의 실수였네요. 이것은 세계 최초 생체 공학 인간 피부입니다. 2011년 네덜란드 과학자들은 우유의 거미줄 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염소를 만든 다음 그 재료를 인간의 피부로 바꿨습니다. 이 피부는 강철보다 15배나 더 강합니다. 그리고 5.56구경 총알도 막을 수 있죠. 실험은 곧 끝났지만 비밀리에 계속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축하해요, 아놀드. 방탄 피부 테스트에 자원봉사를 했어요. 우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성공적인 결과네요. 그런데 결과에 매우 만족해 보이지만 저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해요. 유탄 발사기는 배럴에서 초당 120m의 속도로 유탄을 발사하죠. 50cm의 강철 갑옷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진지한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플로렌으로 만든 피부요. 과학에 알려진 가장 강력한 물질인 탄소의 동소체입니다. 가장 강한 강철보다 200배 더 강하다고 해요. 축하해요, 아놀드. 당신의 플로린 피부는 로켓 수류탄도 견딜 수 있어요. 뇌까지 멀쩡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충격에 말랑한 젤리처럼 되었네요. 다행히도 여긴 최고의 실험실이에요. 맞아요. 도망칠 절호의 기회예요. 무기도 당신을 해칠 수 없잖아요. 사실 목도 졸릴 수 없어요. 차에 치여도 다치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몸의 힘은 역시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네요. 그 대신 아놀드답게 겁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문제는 남은 생을 영원히 숨어 다녀야 해요. 슈퍼 피부를 가진 걸 들키지 말고요. 잠깐, 뭐죠? 그래요, 아놀드. 관심을 위해선 뭐든지 하네요. 뭐 자기 선택이죠. 그나저나 이야기가 좋은 쪽으로 흐를 것 같진 않아요.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다고요. 정말 그 피부를 뚫을 무기가 없다고 생각했나요?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은 건가요? 멋진 건 알겠는데 제발 거미한테 물릴 거라고는 하지 마세요. 검은 과부 거미. 비단뱀의 독보다 15배나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걸 다행인 줄 아세요. 큰일 날 거예요. 잠깐, 아놀드. 방금 거미를 삼킨 거예요? 식도를 통해 위로 가는 경로는 바닥에 염산이 고인 가파른 물 미끄럼틀과 같아요. 그리고 그 산은 거미의 독을 쉽게 중화시키죠. 물 한 컵으로 거미를 씻어내려면 단 2초 만에 위장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액체가 없으면 낙하하는데 9초가 걸리기 때문에 당신을 물 수 있는 시간이 많죠. 준비하세요. 검은 과부 거미의 독에는 신경독인 에이라트로톡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렸을 때 독이 신경세포 수용체에 달라붙어 칼슘 유입을 일으키고 경련과 마비를 일으키는 호르몬을 방출해요. 아놀드, 당신은 슈퍼파워를 원한다고 했었죠? 이제 당신의 복근은 망치도 견딜 수 있어요. 4시간 동안 넘치는 힘은요? 아니면 팽창되는 눈은 어때요? 왜인지 슈퍼 빌런 아놀드에 더 가까워 보이네요. 왜 그래요? 거미 먹은 걸 후회하나요? 환각을 이용해서 다른 옵션도 살펴보자고요. 여긴 아놀드. 이번엔 6눈 모래거미에게 물렸습니다. 그 독은 내부 출혈과 조직 괴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해독제가 없대요. 이번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거미예요. 기네스북에 따르면 브라질 방황거미. 대부분 물리면 심장마비로 이어집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올게요. 다행히도 검은 과부거미에 물려서 죽은 어른은 5% 뿐이에요. 가장 끔찍한 고통에 12에서 48시간 후에 독의 효과가 멈춘다고 해요. 아놀드, 또 온라인 농장에 돈을 다 쓴 거예요? 어쩔 수 없네요. 이제 가상 음식이라도 먹어서 배를 채워요. 어쨌든 빌 게이츠가 맥도날드 골드카드를 가진 걸 아나요? 평생 무료로 먹을 수 있대요. 뭐 당신이 누구보다 더 필요해 보이지만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버거킹의 특별한 폭탄 버거부터 시작해봐요. 4개의 패티, 4장의 치즈, 그리고 베이컨까지. 800칼로리예요.
맥도날드의 감자튀김도 오네요. 19가지의 숨겨진 재료가 들어있어요. 아놀드, 먹어요. 햄버거 패티 하나에 100마리의 소로부터 온 부위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대요.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연간 5천만 마리의 소가 도축돼요. 벌써 끝이에요? 탄산음료를 마셔요. 식욕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료래요. 고맙게도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 120개국에 이미 39,000개의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리고 영국에선 감자튀김에 재활용된 기름을 트럭 연료로 쓰기도 한대요. 지난 20년간 세계의 과체중 인구는 3배가 되었어요. 멈추는 게 좋겠어요, 아놀드. 이렇게 먹으면 한 달에 체중이 10%나 늘 거고, 이게 계속된다면? 아놀드, 멈춰야 해요. 제2형 당뇨병이 생겼어요. 우울해지고 당신의 혈관은 지방으로 가득 찼어요. 이러면 쉽게 심장마비가 일어난다고요. 패스트푸드는 칼로리가 매우 높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충고하자면 빨리 집에서 조리한 건강식으로 전환하세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잘했어요. 좋은 시작이네요, 아놀드. 저녁에도 뭘 먹는지 확인하러 올게요. 세상에, 아놀드. 대체 뭘 만든 거예요? 구운 돼지랑 초코 캐러멜 케이크? 제가 말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패스트푸드 말고도 고칼로리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너무 많고요. 이제부터 육식동물처럼 날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아드레날린과 화가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지 느껴지나요? 당연히 씹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치아는 날고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잘게 자르는 게 중요하죠. 고대의 몽골 사람들처럼요. 사실 생고기로 만든 가장 유명한 요리인 스테이크 타르타르는 그들의 이름을 딴 거예요. 곡물, 야채, 과일이 없으면 몸의 연료인 포도당의 흐름이 멈추고 간은 신체의 에너지 요구에 지방 저장을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체중 감량이 시작되죠. 주당 최대 5kg. 그 사이 근육이 탈수되고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연예인과 슈퍼모델이 고기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예요.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심장병 위험도 높아지죠. 아미노산이 뱃속을 채울 거고 피부에 박테리아와 혼합되어 지저분한 채취를 유발할 거예요. 날고기에는 대장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와 같은 위험한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설사, 구토 및 위장의 오래된 무거움으로 고통받을 거예요. 그러나 몸이 그런 음식에 적응하면 에너지와 체력이 급증하는 걸 느낄 겁니다. 테스토스테론과 비타민 D 수치가 증가하니까요. 브루스 리도 시합을 준비할 때 맛있고 신선한 고기 스무디를 마시는 걸 좋아했대요. 저희 조상들도 날고기를 먹곤 했어요. 하지만 불을 사용하면서 요리법이 영원히 바뀌었죠. 소화에 필요한 시간을 3분의 2로 줄였어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이 위장에서 뇌로 이동했고 이것이 인지의 혁명을 촉발했습니다. 인간은 더 추상적인 사고를 시작하면서 복잡한 언어를 개발했고 그 결과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먹어봐요, 아놀드. 어서요. 24시간 동안 물건을 투명하게 만드는 기계를 발명했어요. 물건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완벽한 투명성이지만 아쉽게도 이룰 수는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물체에서 뿜어나오는 광선이 물체가 부재인 경우의 광선과 일치할 때 생기는 위장 효과이죠. 이 기계의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물건을 메타 물질로 감싸는 거예요. 예를 들어 투명 모자 같은 경우 빛을 굴절시켜 물건이 보이지 않게 하는 원리예요.
자, 피자에 한번 실험해보죠. 성공하기만 하면 친구들과 나눠 먹지도 않아도 되는 피자가 발명되는 거예요. 첫 번째 스위치를 작동시켜봐요. 최초의 3차원 투명성은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이 2008년에 발명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하지 않는 은색의 마이크로파이버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눈에 위장된 물건 뒤에 있는 빛만 보이게끔 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스위치. 가만히 있어요, 아놀드.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요. 아놀드의 머리를 후려치고 싶지만 어디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볼 수 있게 이 모자를 써요. 좋아요. 이제 24시간이 있어요. 그동안 뭐 할 거예요, 아놀드? 거기 갈 줄 알았어요. 투명성의 원리에 따르면 아놀드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어야 해요. 왜냐하면 투명해진 신체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과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놀드의 수정체는 빛을 굴절시킬 능력이 사라져 망막에 빛이 맺히지 않게 될 거예요. 망막도 투명해진 간상체와 원추체 때문에 빛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놀드는 잘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헬스클럽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다른 것 좀 해보죠. 18시간 남았어요. 좀 더 중요한 일을 하라고요. 이 돌머리 원숭이 엄청난 비밀을 밝혀내서 굉장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잖아요. 에리아 51 들어가는 건 어때요? 아, 그렇죠. 그건 다른 주에 있죠. 좋은 생각 없어요? 그걸 훔치려고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계획이라도 철저하게 짜봐요. 물론 투명해졌으니 박물관 문을 닫은 후에도 숨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비원들을 피해가야 해요. 다이아몬드 주변에는 레이저 투성이고요. 정말 3단 공중제비를 해서 다이아몬드를 훔친 다음 정확히 새벽 2시에 진품을 대신해 전시할 모조품을 가져다줄 자동차를 타고 박물관에서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 해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박물관은 1시간 후에 문을 닫을 거예요. 구석에 가서 숨어 있어요. 모자를 벗어야죠, 멍청이. 준비해요, 아놀드. 자,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작전 개시. 이런 3중 공중제비만 했으면 됐는데 또 망쳤네요, 아놀드. 이제 발에 불이 나도록 도망가야 돼요, 아놀드. 출구가 바로 앞에 있어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이런 다이아몬드의 유리 모조품이네요. 참 일이 잘 안 풀리네요. 뭐 생각해보면 진품은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이제 아름다운 타가이의 사랑을 받기 힘들겠어요. 아놀드, 이런 곳까지 와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될 줄이야. 세상에, 살아있는 건가요? 우와, 부활을 했나봐요. 전에 마셨던 묘약이 진짜였나 보네요. 이제 불멸의 존재가 됐어요. 축하해요, 아놀드. 이제 지구상 가장 오래된 생물이 될 거예요. 몸이 재생을 하네요. 세포들이 노화한다는 건 농담일 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빨간불에 도로 건너기, 마음대로 손대기, 케니 매코믹 닮은 꼴 대회 나가기. 엉망진창이네요. 무한으로 살 수 있는데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나요? 아놀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무술을 배울 수도 있잖아요. 우주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어요. 아놀드, 시간 낭비는 그만하자고요. 그래요. 그럼 200년 동안 뭐든 넷플릭스라도 보도록 하세요. 이제 지겨워진 것 같네요. 집도 오래된 것 같은데 모습은 그대로예요. 불멸의 단점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가죠. 자기만 느려지는 게 보이고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처럼 여겨질 거예요. 소중했던 것들이 천천히 사라지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도 없고
놀라지도 않아요. 이미 다 봤기 때문이에요. 우울의 끝을 보게 될 거예요. 미안해요, 친구. 그건 소용없어요. 그만해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놀드, 가서 TV라도 보세요. 아놀드? 휴, 그래요. 그냥 둘게요, 그럼.